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1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앞으로 한 8시간 남짓하면은 2023년 개묘년 토끼의 해가 됩니다. 토끼처럼 약동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인간사에서 못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를 평소에 비축하시면 됩니다. 기가 끊기면 세상은 다 끝나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기가 센 국민이므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기가 센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가 센 사람입니다. 그분 완전히 통뼈입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한 4년여 계시다가 보니까 건강이 좀 나빠진 듯 했지만 어쨌든 어제 자택이 있는 논현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원을 한 직후에 바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면되고 복권되었으니까 그리낌 없이 남은 여생을 기세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제 말을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계속 요사이 손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2027년에 또 대통령이 나올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선생은 계속 왕성한 공적 활동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느꼈던 울분이라든지 억울함 그거 다 털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공인은 죽을 때까지 묻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식으로 전직 대통령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신년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못난 모습이라는 표현으로서 아주 모욕을 주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태원 사고 유족들을 보듬지 못하는 무슨 못난 모습,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찍은 악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2020년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입니까? 있을 때 공천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즉 태영호 씨를 당선되기 쉬운 강남에 공천한 거 잘한 겁니다. 탈북자를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온 통일. 탈북자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성공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잘 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태영호 의원과 전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신 모든 분들의 손을 일일이 꼭 잡아주시며 고마움을 표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담긴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저를 잘 모르시는 줄 알고 그가 저의 손을 잡으셨을 때 대통령님, 저는 북에서 온 태영호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반갑게 태의원 앞으로 역할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저안 거실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간 옥고를 치른 일들에 대해 회고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퇴의원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께서는 퇴의원은 북한에서 왔으니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라면서 여기 강남구 지역구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권성동 의원님께서에게도 당에서 퇴의원에게 필요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서 돌아오셨으니 제게 오늘 지역구 지지표가 한 표 더 생긴 셈입니다. 라고 하니 대통령께서는 그렇지 오늘 한 표 더 얻은 셈이겠네 하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직 저를 이렇게 호명하여 사명감을 주시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들어 자유, 정의, 통일을 위해 제가 맡은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흐뭇한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좀 처지가 다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직무상 탄핵된 건 아닙니다. 다만 보복 수사에 걸려가지고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가지고 일종의 소급 수사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슬기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치사한 복수를 하면 안 되죠. 좋은 복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개발연대 산업화의 위대성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줘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그 위대한 스토리를 한 몸에 지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이 그 가난한 포항의 한 서민의 아들로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하고 30대에 세계적 대기업인 현대 건설의 사장 회장을 거치면서 서울시장 대통령이 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러지 않아도 밤에 청계천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청계천을 걸을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이런 근사한 유산을 남겼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어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를 돌아보니까 이 좌파, 종북, 무슨 가짜 평화, 가짜 민족 이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은 원기 회복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강한 길을 상징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